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격전. 놓칠 것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 그때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주인공 스멜이 나는 차량 한 대가 등장하는데 뭐야 저거? 그렇게 위험을 진정 즐길 줄 아는 남자의 드라이빙이 시작된다. 진정 즐길 줄 아는 남자의 드라이빙 끝난 건가? 너 뭐하는 새끼야? 어? 야! 남자의 정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 저 사람 그 사람 맞지? 길거리에서 재판장을 열어버리는 남자. 이건 악마 판사봉? 이렇게 정의의 오한말을 집어들고 너 뭐하는 새끼야?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한판에 1,000만원짜리 두더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남자의 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차에서 나온 것처럼 밑장 빼기를 시전하는데 내가 준 거 아닌데 이거 어디서 났어? 내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건 내가 네 차에서 이걸 발견했다는 거지. 그리고 광기와 자상함을 골고루 겸비한 이 남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남자의 이름은 강요한. 요한은 대한민국에 남은 유일한 정의의 희망, 법의 심판자입니다. TVN 악마 판사. 본 작품은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답니다. 갑자기 닥친 정체불명의 재난으로 한국의 고담시가 되어버린 서울. 방화의 테러! 결국은 광화문 복도!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철저히 분리되며 생계 위기가 절정에 달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한에 도달한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근사하게 폼나게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바로 죄인에게 자비 없기로 유명한 강요한 판사를 필두로 전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강요한입니다. 저는 약자, 강자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범 재판 피고인도 엄벌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일도 회장 인맥 막강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압력이라도 내려오면 제가 권력입니다. 제가 권력입니다. 저는 주권자인 이 나라 대한민국 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권력입니다. 강요한 판사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잠재울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하나의 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가온. 여기가 법정이라고요? 생중계하겠다지 않나?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저를 굳이 재판부에 집어넣으신 거네요?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미친 바람 속에서도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사람. 그렇게 대한민국의 파격적인 재판부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김가원 판사? 반가워요. 난 오진주. 반갑습니다, 판사님. 강요한 부장님의 찐팬이에요. 이렇게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요한 판사. 그날 오후 퇴근하는 길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위층 봐주기식 수사의 억울함을 품은 피해자가 사법부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하는데 그때 길을 건너던 아이가 넘어지게 되고 이를 보고 있던 가온이 뛰어드는데 그럼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는 버스기사. 그 순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돌진하는 운전자를 향해 쏘는 강요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멈춰! 총을 쏘라고 지급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영웅의 모습과 전혀 다른 현실의 강요한. 가온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버스로 달리지만 요한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섭니다. 그렇게 지켜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대법관의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김가온. 부장님,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 주저없이 쏘시던데요. 그랬나? 운전자를 죽일 생각이셨습니까? 필요했다면 필요라고요? 그게 산수 아닌가? 2보다는 1이 작은 수잖아.
가오는 강요한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강요한표 사법개혁은 차경희 법무부 장관하고 사회적 책임재단이 밀어줘서 가능했던 거. 주일도 회장은 사회적 책임재단 최고의 기부자 중에 하나. 정리해보면 강요한 판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의 핵심인 사회적 책임재단이 밀고 있는 차경희 법무부 장관의 신임을 얻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책임재단의 기부자를 시험재판으로 세웠는지가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설 한 편을 써보는 김가온. 차경이가 처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이 누구였을까요? 주일도. 죄를 밝히기 위한 재판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그렇게 가오는 경찰 친구인 윤수연에게 도청기를 빌려 재판의 목적을 알아내려 합니다. 근데 판사가 도청기가 왜 필요해?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강요한 판사의 정체는 장수한다는 새벽형 인간. 김 판사? 부장님 일찍 오셨네요? 재미있는 녀석이네. 그렇게 강요한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게 되는데 나는 강판사가 믿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야. 준비는 다 됐지. 박사를 만났고 변호사는 오늘 내가 만나지. 하지만 이렇다 할 확증이 없는 통화 내용뿐이었습니다. 박사는 또 누구고? 결국 가오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재판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강요한 판사님 어디 실력 좀 볼까요? 가진 자들이 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디스토피아 한국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던 한 줄기 빛마저도 사라질지 모든 국민이 강요한 판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쇼미더머니 공연장이냐? 그렇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5km 이내의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면서도 유독성 화학 물질을 고의적으로 방류했다며 살인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유죄에 찬성이 많아지는 가운데 주일도 회장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보시면 공장 뒤쪽 야산 축대가 무너져서 정화시설을 손상한 모습입니다. 재판장님,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중금속 중독에 관한 최고 권위자 유종백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박사? 분명 도청 당시 들었던 그 단어. 박사를 만났고 증인은 폐수에서 검출된 성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흔히 존재하는 성분이라고 진술하며 국민 투표는 무죄 쪽으로 기울고, 하지만 시아나칼륨. 흔히 부르는 명칭으로 뭐죠? 박사님? 강요한 판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게 질문을 던지는 김가온 판사. 청산가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재판장은 술렁이게 되는데 알고 보면 정말 흔합니다. 아몬드도 들어있고 사과씨, 살구씨. 이게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 농도. 그 농도가 문제죠. 김 판사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완전히 자신의 흐름대로만 재판을 이끌어가는 강요한 판사. 그때 또 다른 변호인 측 증인이 양심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 폐수는 전부터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변호인,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요한은 변호인 측의 불리한 증언을 끊지 않고 계속 요청하는데 그 말을 듣고 증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별명이 안전 박사입니다. 박사를 만났고 안전 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요한의 진짜 목적은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증언과 증거를 알림과 동시에 무거운 죄를 가볍다고 주장하는 주일도의 모습으로 국민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이 재판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누출 사실 보고받은 거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고도 인근 주민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럼 피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부인하지만 업무상 과실은 인정한다. 이겁니까? 그렇게 가온의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강요한의 통화 내용. 법대로 될 겁니다. 그렇게 최종 판결을 내리는 강요한 판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을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한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정 최대 형량은 5년이고요. 그 순간 강요한은 미친 반전을 일으키는데 다만 작년에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 중에는 피해자별 형량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설마 김순자 씨, 박명순 씨, 배명재 씨, 그렇게 모든 피해자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윤영숙 씨, 피해자 47명에 대한 형량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금고 235년을 선고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재판 결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강요한 판사는 첫 번째 임시 재판으로 국민의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악마 판사냐고요?
아직도 그의 진짜 의도는 수수께끼니까요. 근데 눈물 뭐야? 저 하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야? 한편 강요한의 판결로 난리가 난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장난도 아니고 235년? 대통령님 그림입니까? 강요한 뒤에는 차경이가 아니라 대통령이 있었다? 재단에서도 안 좋아할 텐데요. 최고의 기부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서 선생 싫지 않으신 눈치던데? 자신도 모르는 권력의 움직임이 마음에 걸린 차경이는 재단 이사장을 찾아가게 되고 얘기 좀 합시다. 나 몰래 뒤에서 강요한이랑 짜고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른 척 하시겠다.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할 말 다 하셨으면 돌아가 보시게. 과연 이들 사이는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 걸까요? 그렇게 궁금증만 남기고 돌아가는 길, 정선아 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 꼭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여당 지지율이 17%나 올랐네요. 장관님이시잖아요. 여당 차기 대권 후보. 그리고 차기 후보한테 주의되고 싶은 기업은 많을 텐데요. 제2유케미컬보다 훨씬 큰 데들도. 오호, 이것이 재단 이사장이 그리는 큰 그림. 한편 김 판사의 머릿속도 어지럽습니다. 놈들의 속셈을 밝혀내기가 더 힘들어졌어. 미안하네 김 판사. 그건 상관없는데요. 김 판사. 이건 너무 닭살 돋아요. 가온은 다음날 강요한을 찾아가 어제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나?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가 문제지? 그 증언 때문에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고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결론만 맞으면 잘 된 겁니까? 과정도 정의로워야 된다. 물론이죠. 그게 법치주의고 재판이니까요. 김 판사, 재판의 목적은 정의일까? 정의가 아니면요. 재판은 게임이야. 게임? 입증 못하면 지는 게임. 조작하고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매수하고 힘 있는 놈들은 무슨 짓이든 해. 슬프지만 현실엔 정의 따윈 없어. 게임만 있을 뿐이지. 지독하게 불공정한. 그런데 강 판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데 닮았어. 자꾸 뭘 닮았대? 너무 닮았어. 아니 그러니까 뭘 닮았냐고. 그렇게 가온은 요한을 향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지금 니네 부장이 증언 조작이라도 했다는 거야? 글쎄. 그 사람이라면? 야, 그 양반 지금 국민적 영웅이야. 너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칼 맞는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가온의 행동을 강 판사는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뭐라도 해야지. 이 지독하게 불공정한 게임에서. 가온은 요한의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가 국민에게 남은 희망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마주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야. 모든 분들이 내 두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 이번 재판 정말 고맙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 행복하다고. 한편 강요한은 새로운 사냥감을 찾기 시작하는데 교통카드는 어쩌고? 나 혹시 따라다녀? 글쎄. 내가 당신 사냥감인가 본데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사냥감? 난 그냥 미끼야. 한편 오한마 사건으로 강요한이 미심쩍은 수연도 뒷조사를 하던 도중 의미심장한 댓글 하나를 발견하는데 강요한 관련 기사를 다 찾아봤거든. 근데 어떤 커뮤니티에 묘한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 강요한 그 인간은 악마예요. 루이엘 디아블로. 그렇게 경찰인 수연의 도움을 받아 댓글을 단 인물을 찾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잘났나요? 강요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학온 어린 요한을 밝게 맞이해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네가 짝해줄래? 네, 좋아요, 선생님. 그러던 어느 날 교실 안에 새가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짝이 무서워하는 모습에 새를 치워주고 싶었던 요한. 그때부터 아이들은 요한이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죠. 사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잘 사는 윗동네와 못 사는 아랫동네 아이들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은 요한이를 괴물이라고 놀리며 무시하는 공통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윗동네 아이들의 물건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요. 내 게임기.
아닌데? 진짜 아닌데? 재밌었나요? 재미라뇨. 재단의 후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전이더라고요. 혼자만 즐기는 남자 매력 없던데 쓸모도 없고. 그 유감이네. 난 지금 아주 즐거운데 말이야. 어릴 적 그때도 지금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요한은 모든 걸 조종하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민 부사장님. 분명히 미끼라고 그랬으니 다음 사냥감은 법무부 장관 차경이? 아니면 그보다 더 위? 어디까지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 아이는 악마였어요. 길이 덜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온은 이런 용의 주도한 요한의 모습에 급히 도청기를 회수하려 하죠. 이걸 찾는 건가요? 역시 알고 있었네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고?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미심장한 대답을 뒤로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가통 고가級の術. 과연 요한과 가온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강요한, 그는 모두가 원하는 영웅인가? 아니면 법관의 가면을 쓴 악마인가? TVN 악마 판사는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영합니다.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국민 여러분뿐입니다. 이것 때문이었어. 세상엔 경고를 잘 못 알아듣고는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고 벽에 걸린 그림 쪽에서 터진 거잖아. 처음부터 그림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거라며.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돼. 나도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네 주인한테 가서 말해. 직접 오는 게 좋을 거라고. 우리 좀 만나야 되겠다, 판사님. 제가 의심하는 건 강요한입니다. 그리고 악마 판사에는 맥주 땡기는 달달각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밥 해줄게, 먹고 와. 밥? 너 살 빠졌거든? 너 또 굶었지? 너 이러면 나 또 고백하는 수가 있어. 비록 유치원 때부터 5번이나 까였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김 판사,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랑한다. 수연의 고백은 뜬금없이 툭툭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들립니까, 김가온 판사? 사랑한다. 나랑 결혼할래? 아니야, 뻥이야, 이 새끼야. 사랑해. 사랑한다. 나랑 결혼할래? 아니야, 뻥이야, 이 새끼야. 사랑해. 나랑 결혼할래? 사랑해. 나랑 결혼할래? 사랑해. 나랑 결혼할래? 사랑해. 나랑 결혼할래? 사랑해.